한화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가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됩니다. 애시안 밀리터리 리뷰가 25일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화는 아랍에미리트와 8억 5천만 달러 9,500억 원의 계약을 맺고 천무를 수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천무는 육군에서 운영 중이던 구룡 다연장 로켓포의 대체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두산 DST, 현 한화 디펜스와 주 한화 방산 부분을 중심으로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탄약 등의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현 2013년 11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 3월에 양성 계획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MLRS와 달리 궤도형이 아닌 차량용 차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발사대의 크기는 MLRS보다도 훨씬 릅니다. 지난 2011년 국민공모를 통해 천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천무는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발사대는 239mm 유도탄과 227mm 무유도탄 그리고 130mm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유도탄에는 고폭탄과 분사탄이 있으며 고폭탄은 정확도가 15m 이내로 중요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사탄은 300개의 자탄 즉 이중 목적계량 고폭탄을 내정하고 있습니다. 227mm 무유도탄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있으며 공중에서 확산된 자탄은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사용하는 모든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포드화시켜 빠른 장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130mm 로켓포탄은 구룡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공장에서 20발로 묶어 포드화탄으로 재생산했습니다. 이 밖에 한화는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0mm급의 천무위 유도탄과 600mm급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를 군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무에 사용되는 차량용 자체는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이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산 포병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에어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수출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소화기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에어컨과 연료 탱크의 용량을 늘렸습니다. 발사대는 자체 로켓포탄 재장전 기능과 자동 요압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발사대 덕분에 천무는 수분 안에 재장전 및 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약 운반차는 최적화로 설계된 크레인과 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적재함 확도를 통해 효과적인 탄약 보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간 천무는 육군 전방 포병 부대와 서북 도서의 해병대에 배치됐으며 수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백여 대에 이릅니다. 2017년 가을에는 중동의 어느 국가와의 7천억 원대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출 국령을 공개할 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수출국가 측의 요구로 해당 국가의 이름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정황상 UAE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후 작년에 아랍에미리트로 천무가 수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12대와 12대의 탄약 보급 차량 그리고 한국형 GPS 유도탄과 군수 지원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화는 당시 아랍에미리트 UAE 최계 게릴라들이 숨은 동굴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화관통 유도탄 KTSSM 이 개발됨을 소개하였고 이미 2017년 당시부터 아랍에미리트군은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우리나라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KTSSM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의 특사로 급파되었으며 이 특사단의 방위사업청 국장급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보아 KTSSM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개발이 시작된 UAE형 KTSSM은 올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었으며 KTSSM은 아랍에미리트에 이미 수출되었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사막 수출형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군도 2023년경에 KTSSM을 도입하여 천무와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KTSSM과 천무의 수출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시아파의 맹주인 사우디와 사우디를 따르는 아랍에미리트와 척을 지고 있는 이란에게 이번 KTSSM의 수출은 치명적입니다. KTSSM은 지하 뱅커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서 이란의 비밀 수련 지하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은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그리고 바레인 4개국을 묶어 동맹을 설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4개국 동맹의 목적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이스라엘의 124는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지난해 9월에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과 공식 수교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사우디와는 공식 수교는 없지만 양국은 오랜 기간 물밑에서 관계를 다져왔다고 24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11월에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는 수교가 없는 사우디를 극비리에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의 BBC는 네탄야후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한 이유로 아이언돔과 파락팔 대공 미사일의 판매를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판매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BBC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문제 보류를 용인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뒷마당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력적인 옵션이며 자국의 방위 산업에서도 새로운 고객 유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고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이 이란의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와 바레인의 4개국 동맹이 성사돼도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결탁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질선에 실패하고 이란 핵합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중동 지역의 파워 밸런스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아파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순위파 국가도 마찬가지이므로 정말로 4개국 동맹이 성립된다면 역사적 대사건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4개국 동맹의 이면에 바이든 정권이 끼어있는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해외 무기 판매에 관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석유구입 및 무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의 인권 문제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안보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해 방위 장비의 입수 경로를 다양화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이란 포위망 구축 명목으로 순위파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석유 시설 등의 거점 보호를 위해 이스라엘 제방공 시스템을 원하는 사우디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극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움직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네탄야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을 제외한 4개국 동맹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쯤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개국 동맹을 주도했으며 이것을 정권을 인수한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어쨌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순위파 국가들이 동맹을 구축 중인 중동의 상황에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KTSSM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것입니다. KTSSM은 이란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KTSSM의 수출은 중동과의 외교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